네,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이고요. 자, 네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. 네 번째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주제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동시에 조금 기분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바로 당무복귀 이재명 효능감 발산 중입니다. 예. 자,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 당무 복귀했습니다. 당무 복귀하는 장면 보셨죠? 예. 좀 무거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, 예. 또 농담도 한번 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했습니다. 그 당대표, 예. 당대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자, 그리고, 오면서 그 복귀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단결이었습니다. 우리 안의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하자. 그래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돼서 그 논란을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징계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단결하자라고 하는 게 맞겠죠. 하지만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단결하자, 징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도저히 용납을 못 하겠다고. 예. 우리가 뽑은 당대표를 지들 멋대로 끌어내리려고 한 자들, 사실 시민들이 용납하기 어렵죠. 예. 뭐 그런 것도 있고요. 자, 이재명 대표는 그 외에 윤석열과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. 이 영수회담을 놓고 아마 국힘당 쪽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것 같아요. 병원에 갔다가 복귀하자마자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. 근데 거부를 안 하려니 윤석열이 이 영수회담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닌 거지.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맞다이를 떴을 때 윤석열이 이재명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? 우리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아왔듯이 윤석열 할 말 없으면 쩝쩝 그러면서 이렇게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그 황당한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? 예. 과연 영수회담을 했을 때 윤석열은 뭐라고 할 것이냐? 동문서답이나 안 하면 다행이고요.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정말 큰 선물을 안겨줄 그럴 가능성도 있지. 그러니 거부할 명분은 없지만 받아들이려니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 나온 꼼수가 김기현으로 해가지고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라는 식으로 역제안을 한 겁니다. 자, 이 역제안이라는 게 상당히 좀 거시기해요. 분명히 국민의힘은요, 영수회담이든 대표회담이든 할 의사가 없어요. 대표회담을 열어봤자 솔직히 김기현을 띄워주는 거지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. 지금 김기현 그 국힘당 내부에서 이미 리더십이 완전히 바닥이잖아. 김기현 물러나라.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. 김기현 가지고 총선 못 치른다. 그런 얘기가 더 많은데 그런 대표를 만나봐서 뭐합니까? 안 그래도 바지인데 그 바지가 이제 헐렁거리기까지 해. 흘러내릴지도 몰라. 그런 바지를 만나요? 하지만 문제는 뭐다? 저쪽에서 역제안을 한 거야.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역제안으로 대표회담을 하자고 한 거야. 그러니까 얘들은 영수회담 거절을 못 하겠고 거절할 명분도 없으니까 역제안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거부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 거죠.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되지. 핑퐁식으로 역제안이 되면은 우리도 다시 역제안을 해야 돼요. 여기서 스톱을 하게 되면은 공 받은 쪽이 지는 겁니다. 이번 같으면 이재명 대표가 지는 게 되는지. 그런데 이재명 대표 여기 다시 되받아칩니다. 뭐라고? 3자 회담을 하자 그러면. 민생 3자 회담을 하자. 윤석열 혼자서 이재명을 못 만나겠다.
도저히 윤석열 그 깜냥이 안 돼가지고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맞다이를 뜨면은 윤석열 완전히 나가리다. 케어패다. 그게 겁이 나? 그래? 그러면 김기현도 나와? 그 3명 내가 2명을 다 상대해 줄게. 라고 한 겁니다. 되받아친 거죠, 다시. 여기에서 김기현이 꼬리를 내립니다. 실망했다, 민주당한테. 뭐? 회담하자는데 뭐가 실망인데? 응? 여야 대표회담 거부한 게 아니잖아요. 3자 회담 그래 다 같이 하자. 내가 니들 둘 다 감당해 줄게. 온나? 들어온나? 컴온! 아 실망이야. 컴온 한데 아 실망이야. 도망간 거죠? 꼬리 내린 겁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아쉽다.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. 뭔 태도 변화? 하자는데 뭐? 네.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진 거예요. 이렇게 되면. 언론에서 이런 거를 사실 써줘야 되는 거죠. 분석은 이런 걸 분석하는 겁니다. 이렇게 제안과 역제안이 왔다 갔다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제안을 다시 역제안을 못하는 사람이 진 거야. 명분에서 딸리는 거고 자기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고 달리 말해서 자기들이 역제안을 받고 뭐라고 다시 받아치지 못한 쪽이 명분이 없고 실제로 회담을 열기 싫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. 이런 거를 언론에서 딱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라고 설명을 해줘야지. 안 해. 만약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대통령이 문재인이었고 야당 대표가 윤석열이었는데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영수회담하자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안 받아들였다면 뭐라고 했을까요? 언론에서. 소통할 의지가 있네 없네 그러지 않았을까요?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오히려 여야 너무 핑퐁 요딴 소리 나고 있어. 여기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지금의 언론이 얼마나 단세포적이며 얼마나 편향적이냐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. 내용상 명백하잖아. 제안과 역제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 역제안을 받았는데 받아치지 못한 그놈이 명분이 딸리는 거고 실제로 지는 회담하기 싫다는 걸 자인하는 거잖아. 그렇죠? 근데 왜 그런 걸 왜 말하지 못하냐고. 언론이 부족한 거고 언론이 편파적인 거죠.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정한 척도 못하는 거야 한마디로. 자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고 난 다음에 이틀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. 윤석열과 김기현을 한 큐에 날려버렸다 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 아니에요.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지 못했던 실력 발휘가 이제부터 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봐도 과언 아닙니다.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런 모습을 그 전부터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. 하지만 그 숱한 수박들 때문에 수박들의 그 물고 늘어지는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진 수박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실력 발휘를 못했던 거다 라고밖에는 제가 참 할 수 없습니다.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죠. 그런 면에서 이 수박이라는 자들이 우리가 수박이라고 부르는 그 자들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런 난리를 피워왔는지 좀 진지하게 이제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보시다시피 이재명은 자신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깔아주지 않더라도 발목만 안 잡아도 자기 실력 발휘를 하고 이재명 혼자서 윤석열이랑 김기현이랑 그 둘의 입을 한꺼번에 틀어막은 셈이 됐잖아요. 얼마나 쟤들은 머쓱하겠어. 만약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안 만나고 박근혜를 만나러 간다? 아니 지가 탄핵해서 내쫓았는 박근혜를 만나러 간다? 말이 안 되지. 그거는 그닥 이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안 되는 거죠. 기껏 해봤자 자기들
자기 만족, 자기 세력들의 뭐 결집을 자기 세력의 결집을 어떻게 좀 공고하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소위 말하는 중도층으로 표의 확장은 전혀 이룰 수가 없고요. 이렇게 되면은 잠시 지지율이 반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다시 지지율은 땅으로 쳐박게 될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효능감을 제대로 발휘하고 발목만 안 잡으면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, 참 여기 이 신경민 의원 이 사람은 참 최소한의 이런 예의나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, 이재명의 진위는 공천 과정에서 드러날 거다. 최고위원 임명과 공천 과정에서 드러날 거다. 쉽게 말해서 뭐야, 또 지들 수박들 임명해 달라, 수박들한테 공천 달라, 이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. 누가 봐도 신경민 지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거든. 지 공천 안 준, 나 공천 안 줄 거잖아,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가 나 공천 안 줄 건데 내가 네가 징계를 하든가 말든가,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. 반성을 모르는 거죠. 이 와중에 끝까지 이재명한테 칼을 들이밀겠다는 걸 명백하게 한 겁니다. 국민들은 윤석열과 싸우라고, 제발 윤석열과 좀 싸우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윤석열과 싸울 수 있게끔 단결합시다. 그리고 단결을 위해서 징계 얘기는 하지 맙시다 라고 진짜 크게 양보한 거 아니에요. 에? 누구 말 맞다나 통 크게 양보한 거 아니야. 근데 여기다 대고 공천을 주는 거 봐서 이게 인간이냐고. 이게 최소한의 염치가 있고 예의가 있고 도덕이 있으면 이러지는 못하죠. 아니, 저는 이 사람이 정무감각도 없는 것 같아. 사실 열받은 사람은 이재명이잖아요. 기분 나쁠 사람은 이재명이잖아. 자기 잡아가라고 찬성표 던졌던 사람 진짜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어? 근데 그 마음 꾹 누르고 징계고 뭐고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. 그랬으면 지가 조금 그래도 아닌 척,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라도 공치사라도 해야죠. 그래야지 지가 다음번에 뭔가 또 칼을 들이밀고 나를 세워도 그게 명분이 되지. 근데 이렇게 이재명이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지가 바르르 떨면서 공천 주는 거 봐서 결정하겠다, 요딴 식으로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새끼가 나쁜 새끼인 거잖아. 그죠? 이건 정무 감각이 없는 거야. 이런 놈이 정치한다고 설쳤으니 나라 꼴이 어찌 됐겠습니까? 민주당이 어떻게 보자면 정권을 아슬아슬하게 내준 이유가 있는 거야. 이런 놈이 없었으면 안 내줬죠. 이렇게 정무 감각도 없고 기본적인 상도덕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이 정도면? 아니, 이 상황에서 도덕 나발에 놔두고 지가 자기 이익이 어디 쪽이 자기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여기서 이재명한테 그래도 다시 나를 세우는 게 지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. 아니면 속으로는 아니라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치사라도 해주는 게 지한테 유리할 것 같아. 당연히 공치사라도 일단 하고 넘어가는 게, 입 바른 소리, 아니 입에 발린 말이라도 하고 넘어가는 게 지한테도 유리하다고. 근데 이 신경민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, 국회의원도 아닌
그리고 딱히 활동한 그것도 없는 이런 사람을 언론에서 왜 자꾸 불러주고 왜 자꾸 취재를 하겠습니까? 이재명하고 싸워라. 이재명 욕해라. 이게 부추기자는 거잖아. 그러면 여기서 지가 거기 적폐 언론이 원하는 대로 같이 거기 춤을 춰줘야겠어? 그 정도의 생각도 없다면 이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. 기본적으로 정무 감각이 없는 사람, 아니, 내가 볼 때 지능이 딸린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참, 이런 사람한테 배지를 줬으니, 민주당이, 아이고, 아유, 진짜, 아유, 참 그렇습니다. 예. 답답하네요. 자,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요, 12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댓글 한번 볼까요? 신경민 출당 청원이 지금 60% 정도 채워졌다고요. 지금 소정님 열심히 지금 홍보하고 계시죠? 예, 소정님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제가 응원 드립니다. 예. 새우통신님, 제발 대표 실력 발휘하게 좀 나와줘라. 그러니까. 정말. 자, 사문난정님은 상식이 없는 인간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.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. 아주 고의적이다. 예. 고의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.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. 참. 그렇다면 이 사람은, 민주진보 진영의 인물은 아닌 거죠. 예. 자, 오밤중의 뉴스. 예.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이제 많은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조금 짧게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오늘은 해보려고 주제를 4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보통 제가 주제를 3가지 정도 준비를 해서 길게 갑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가는 경우도 또 괜찮지 않나 싶어서 조금 이렇게 오늘 짧은 얘기들 2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모두 4가지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저는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내일은 수요일입니다.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또 우리를 화나게 할지, 또 내일은 또 어떤 일로 우리가 희망에 부풀게 될지 궁금합니다. 부디 짜증나는 일은 이제 그만 좀 생기고요.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일들이 많았으면 합니다. 그 힘든 시간 우리가 1년 6개월 잘 버텨왔고요. 그 1년 6개월 버텨오는 동안에 윤석열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,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준 이하의 인간들인지 참 우리가 더 절실히 느끼는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. 그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, 더 힘껏 싸워야겠다라는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.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6,000명 조금 못 미치는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.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.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나기 전에 우리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까요? 예, 이명박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. JYH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한동훈 꼭 이겨달라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개병님, 신풍님 후원해 주셨고요. 한화 이 양반들은 야구 성적만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도 영 별로네. 예, 그렇죠. 아까 제가 한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해 주셨네요. 자, 베리님 또 후원해 주셨고요. 감사드립니다. 찍지마 씨바 꿍짜라 자짜님, 네,
역시 응원해 주셨습니다. 오늘 관뚜껑과 맞짱 뜨느라 힘드셨을 텐데 좋은 정보 주시기 위해서 달리시는 장 기자님 응원합니다. 라고 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들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내일 여러분 또 함께 뵙겠습니다. 우금치님 감사드립니다. 절대 불의에 굴하지 않겠습니다. 예.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. 편안한 밤 되십시오.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아이고, 현대 가비